국채금리가 급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0월달은 우선은 10월 18일이 아마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읽을 때마다 정말 길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자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아나운서 시험도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신데 뭐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주식시장 힘들었어요. 네. 일단 10월 증시, 뭐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하고 있고 상황이 참 안 좋게 돌아가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3,000선 깼죠. 코스닥은 이제 1,000선을 깼는데 요게 어떤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으로 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에서 다시 지지하고 반등을 할지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200일선이 깨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200일선이 깨졌던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가장 크게 트리거가 됐던 게 국채금리가 급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시작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의 이제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중국 쪽과 사실 호주하고 파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야 석탄 나 너희들 거 안 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이 매번 힘으로 쓰는 게 뭐냐? 야 너희들 거 안 받아.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너희 뭐 미사일 그렇게 거기다 배치하면 너희들 우리하고 싸움 이제 거래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많이 안 좋았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호주도 석탄에 대한 이런 게 계속해서 파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중국 쪽에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실제 뭐 촛불을 켜놓고 장사를 하고 공산주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전기가 가는 곳은 가정들입니다. 가정들, 각 집에 가정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공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장이 돌지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석탄이 지금 현재 셧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멈춰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사이클이 멈출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들이 지금 현재 폭등을 해주고 있죠.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WTI 같은 경우는 77불이 넘어갔고 지금 WTI하고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거는 81달러가 넘어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전고점을 타이밍 뚫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신고가네. 자, 주식에서 신고가 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좀 고민이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라 하면 우리가 어디서는 뭘 만들어주고 어디 만들고 이런 메이드 인 어디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동남아시아가 왜 망가져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멈춰버리는 곳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급망까지 지금 현재 조금 어그러지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네 라는 이런 생각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미국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18일까지 기한입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케이를 해줘서 이렇게 부채 협의를 끝내줘야지만 괜찮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야 빨리 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야 1.2조 인프라 법안, 3.5조 이런 복지 법안에 지금 현재 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야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공화당에서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것 때문에 1.2조 인프라 법안은 이번 달 말로 지금 현재 미뤄져 있는 상태고요. 이미 이거 3.5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실제 미국이 78번 정도를 이런 걸 계속해서 올려 부채 밴드를 계속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정도에 S&P 쪽에서 야 너희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춰버릴 거야랍니다. AAA에서 AA로 강등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좀 움찔했던 이런 경우가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피치사에서 야 빠르게 이게 협상이 안 되면 강등을 할 수도 있어요라는 게 어제자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랍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전같이 막 위로 올라갈 때는 이런 악재가 다 묻힙니다. 우리가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 상관없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재가 묻히는 지금 현재 시절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다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을 조이겠다. 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 이제 조일 수밖에 없어. 라는 분위기. 그런데 이게 경제 성장이 정말 멋지게 되면서 조여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야 실적도 3분기가 피 클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나와 버리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한 3천 이하로 오면 무슨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냐면 야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찍어버렸다. 3분기에 밸류에이션 상단이 와버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4분기 때 계속해서 쭉쭉 내려오면 야 이게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져 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는 물론 여전히 강세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에서 조정을 10% 조정을 받느냐, 20% 조정을 받느냐에 지금 현재 싸움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은 20%에 지금 좀 더 베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20%에 대한 이런 얘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10% 조정 정도는 우리가 일상적인 조정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물량만 나오더라도 이제는 10% 정도 빠졌으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는 20%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조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여기에 좀 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더블딥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0%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더블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20% 조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의 조정이라는 거는 주가지수에 대한 그렇죠. 예, 주가지수. 그러니까 약간 개별 종목 단으로는 그거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죠. 30%, 40% 그렇죠. 이상 그렇죠. 빠질 수도 있다. 전체 시장이 지금 한 3,300을 고점으로 하면 실제로 이미 10%는 이미 조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한 2,700 언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물론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안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현재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0월 달은 우선은 10월 18일이 아마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됐든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사실은 걔들은 부채를 해서 야 찍어, 그리고 찍어서 빨리 돈 줘. 그러면 끝이에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나고 있고 오늘 또 그런 게 하나 생겼거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나 또 생긴 게
그동안 좀 조용하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현재 전력난도 겪고 있고 헝다그룹도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카운터 또 하나 야 너희들 우리가 협상을 해서 1차 우리가 그 협상대로 너희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관세 먹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또 우리가 건들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뭔가 또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G2의 이런 또 싸움이 또 시작이 되는 게 아니야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하나씩 지금 현재 이쪽 터지고 저쪽 터지고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주가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한 2,7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매도하고 그때 가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일단 들고 가야 되느냐. 참 결정. 지금 왜냐면 손절하기에는 아마 이미 범위가 벗어나 버리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뭐 20, 30% 이상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 제가 지금 뭐 이제 이미 10%가 넘어가 버리면 저의 그냥 손절선은 사실은 7%입니다. 7%가 넘어가면 웬만하면 계좌에 있는 건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다라는 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젠가 올라가면 안 돼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이미 손절 범위가 벗어나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강세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도가 조금 이걸 좀 크게 치는 파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하나씩 왜 우리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건데 라는 이런 거.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언제쯤 이 시작이 될 것인데 우선은 우리가 세리메이가 있습니다. 세리메이 그리고 10월 때까지는 대부분 안 좋게 시장을 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이런 주식의 전통적인 격언이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4분기가 되면 뭐 어떤 게 계속해서 일어나면 북클로징도 빨리 돼버릴 거고요. 우리 더 이상 매매 안 할 거야. 내년에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1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분기가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바로 대주주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 그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계좌들은 이 주식의 10% 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안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걸 다 10% 아래로 줄이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배당주들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배당주들 하면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 금호석유 우선주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타자를 제가 못 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이 우선 오늘 같은 날에도 올랐습니다. 와, 오늘도 올랐네? 이게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11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네요. 이게 배당이 많이 줄 겁니다. 어느 정도?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이런 배당이 있는 주식이다. 즉 얘들은 시장이 막 빠지더라도 잘 버텨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아주 굿잡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주식을 버티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러면은 차라리 팔고 쉬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현금이 아예 없으시면 조금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올라갑니까? 아니,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미국 부채한도 협상 18일 그렇죠.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시끄러운 노이즈가 뭐 들락날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지금 영업일수로 하면 지금 현재 7일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근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거기 뭐 미국의 원내대표가 야, 18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18일보다 이번 주에 한번 끝내보자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도 알겠죠. 바보가 아니면 야 언제까지 맨날 18일까지 딱 그 바로 앞 하루 이틀 전에 끝낼 거니 좀 일찍 끝내자. 어차피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좀 설득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생각,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도 오늘도 물론 현물을 많이 팔았지만 선물은 좀 매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뭐 2,700선 혹은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그러니까 하락 쪽에다 지금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엄청 큰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시장은 그냥 아시아에서 그냥 이머징 국가에서 중국 다음으로 정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 대부분의 자금은 선진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은 그냥 너희는 따라와라는 정도의 생각. 그리고 이머징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이 풀리고 성장할 때 베팅이 되는 곳이지 지금같이 금리가 상승이 되고 지금 이러한 금리 상승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오고 있으면 아 얘들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 금리가 올라오면 어디 은행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좀 큰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 얘들 이제 더 이상 많이 갈 게 없겠네. 그리고 전 세계가 조금씩 편안해지면 실제 뭐 미국 시장부터 그래서 뭐 영국, 일본 이런 큰 시장들이 좀 독일 이런 시장들이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나라가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합에서 멈췄다는 거 이거는 그나마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고점은 이게 환율 그래프입니다. 환율 뚫고 상승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손해보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손해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손해볼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전 세계 증시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여러분들 더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게 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 뭐야? 자기들은 잘 버티고 있네? 실제 여기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만 잘 버티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여기 많이 빠져봤자 여기일 거예요. 빠져봤자 이 정도 얘들은 별로 안 빠지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습니다. 즉 얘들이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나라는 많이 빠지지는 않다.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나스닥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하고 성격이 많이 비슷한 거다라는 겁니다. 다우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성장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베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 얘들은 이 전 라인 이 다 마지막 오늘 무너져 버리면 좀 한 단계 더 아래로 좀 상당폭 하락을 할 수 있는 오늘 차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다가 13,000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나스닥이 움직여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씩 좀 등장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안 좋았던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도 하나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없어질 건데 우선은
우선은 10월 18일 이거를 좀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미 손절 라인을 넘어섰다. 버티는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뭐 이미 그럼- 이미 뭐 벗어났으니까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야 될 것이냐. 아직은 물타기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언제 물론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이겁니다. 바로 돌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돌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밑으로 처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져버리면 밑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전저점이 오면서 여기는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2,800선, 2,780선 정도까지, 2,766선까지도 내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버티지 못한다면 좀 끔찍하죠. 여기 이 라인이 좀 끔찍한 라인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턴이 될 때,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이렇게 턴이 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턴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올 때 손 받으면 너무 아프다라는 거. 우리 손 가지고 받쳐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 가지고는 이런 물량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때리는 것들은 대형주, 초대형주들이 10% 넘게 지금 쉽게 깨져버리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실제 외국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쉽게 추가 매수하거나 뭐 물타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